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문법 시간에는요 우리는 영어 문장의 그 오형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 문장은 5가지의 형태로 써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은 아마 1형식부터 3형식까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 4형식하고 5형식 이렇게 또 영상 2개로 나눠서 아주 정확하게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칠판의 내용을 먼저 노트에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노트에다가 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그러면은 영어 문장의 5가지 형식들, 이 5형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요 영어 문장을 5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영어에서 시작은 당연히 주어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주어부터 대체적으로 시작을 하죠. 누구는 아니면 뭐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죠. 영어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어떤 동사가 온지에 따라서 어떤 동사가 쓰이는지에 따라서 뒤에 말이 일단은 결정이 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형식의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에 따라 뒤에 말이 좀 결정이 되어져 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한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해가 뜬다. 해가 떠 있어. 그러면 뭐가 더 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도 말이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거 한번 볼게요. 개가 누워있네? 강아지야. 강아지가 누워있어. 저기 강아지가 누워있어. 그러면 어때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니면 완전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강아지가 누워있네. 다 되셨죠 여러분들? 더 어떤 말이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너네 집에 놀러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러지. 나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 나 간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을 해. 엄마 왔어. 그럼 엄마가 왔구나. 끝. 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뜬다. 이건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나는 먹었다? 뭘 먹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먹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선생님 드셨다고요? 근데 뭐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얘는요, 나는 만약에 먹었다라는 동작을 쓰면 뭐를까지 나와줘야지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도요, 먹었다에 해당하는 it을 쓰게 됐을 때에는 뒤에 목적어까지 써줘야지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줬다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줬다? 시대 선생님, 나는 줬다? 이러면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나는 줬다 뭐를 쓰거나 나는 줬다 돈을 이렇게만 써도 애매해요. 준다라는 것은요, 나는 줬다 돈을, 그럼 선생님 누구에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나는 줬어 돈을 뭐 거지에게 라든가 나는 줬어 뭐 돈을 실비아 선생님에게, 혹은 나는 줬어 누구누구에게 뭐뭐을까지 다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죠. 이 줬다라는, 영어에서도 give라는 말을 쓰면 누구에게 뭐뭐을 혹은 뭐뭐을 누구누구에게, 이 말까지 다 나와야지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줬다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 말까지를 다 써줘야지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완전한지 한번 볼게요. 나는 잭에게 시켰다. 이러면 안 되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선생님, 야 누가 선생님은 잭한테 시켰다? 안녕.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뭐를 시키셨는데요? 이거를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제게 시켰다. 숙제하는 거를 숙제 10장 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서도 완전한 문장, 그쵸? 뭔가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해가 떠 있어. 그러면 그 말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뛰고 있네. 그러면 그걸로도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먹었다 뭐를, 나는 줬다 누구에게 뭐뭇을, 나는 제게 시켰다 뭐뭐를 하는 것을, 이거를 정확하게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서는 뭐 문장을 4개 정도밖에 쓰진 않았지만 영어 문장에서는요, 이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를 완전하게 만들어 줄 때 5가지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문장의 오형식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은 동사에 대한 학습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오형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실 수 있고 영작할 때에도 정확도를 높이실 수가 있는 거니까 문장의 오형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다.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기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문장의 형식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초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보세요. 명사 역할,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즉 동사보다 앞에 있는 거, 목적어는요 일반 동사 뒤에 있는 거, 보어는요 비동사 뒤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이 보어죠.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요 보어라는 것은, 보어라는 문장 성분은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된다. 그리고요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처럼 쓰일 수 있다.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2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명사 수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동사나 목적어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명사가 보어로 쓰이고 형용사도 보어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에 똑같은 얘기 또 해놓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요 부사는 수식어구다. 부사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 일반 동사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문장을 수식하려고 쓰는 것이 바로 부사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영어 문장 내에서 보여지는 명사 수식을 하는, 여러분들 보어가 아니라 명사 수식을 하는 형용사, 그리고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전명구는 또 아는 사람은 알죠? 문장 내에서 전치사 명사인 전명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역할이 다 되는 전명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입니다.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구는 형식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뭐 예시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동사에 따라 뒤의 구조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완전한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1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서론이 너무 길었다.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이게 고등학생이 됐을 때 문장의 형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 1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자동사, 즉 주어는 한다. 이 말로도 그냥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이 끝나게 됐을 때 얘는 1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어 다음에 동사 뒤에 부사나 전명구 이런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사나 전명구는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괄호로 묶고 문장의 형식에 미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뜬다 동쪽에서 어디에서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요 묶어주고 그냥 해가 뜬다 하고 똑같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주어 동사로도 말이 끝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swim, 쟤는 수영한다? 야 강아지가 수영하고 있어, 끝나잖아요, 그쵸? 강아지가 수영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도착했다, 누구는 나타난다. 좀 잘 써주세요. 나타난다, 숨어있다가 훅 나타나는 나타난다, 누구는 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왔어, 끝. 그쵸? 나 간다, 끝. 그쵸? 그 다음에 나 뛰고 있다, 너 뭐해? 나 뛰고 있어, 나 뛴다, 끝. 필요가 없죠. 뭐 운동장에서 이런 말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운동장에서 나 뛰고 있어, 이건 부사죠. 없는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점프, 나 뛰고 있어, 점프 뛰고 있어, 끝. 되는 거죠. 나 자고 있어, 끝. 나 누워 있어, 끝. 해가 뜬다, 끝.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 이거 기다린다는 누구를이라는 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살짝 예외,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주어는 결과를 나타낸다, 주어는 죽는다, 주어는 죽었다, 주어는 앉아있다, 주어는 동의한다. 자 이런 말들이 다 주어 동사로서 끝날 수 있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부사나 전명구 수식어구 와도 좋고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형식에 대해서. 이거는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될 때 이러한 사항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3이나 고1 초반이라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만 미리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 자동사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영어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쓸 때 이 자동사라는 게 있고 뒤에 가보면은 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타동사. 자동사는요 이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이 끝나는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이 그냥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는 애를 자동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뭐뭐 한다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동사, 주어는 한다,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먹었다 에서 끝날 수 없고 뭐를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it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별해봐라. 그러면 타동사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그냥 주어가 한다, 끝.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해, 주어는 한다, 뭐를. 이게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한다. 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주어 다음에 자동사로 끝나면 얘는 몇 형식이라 그랬죠? 얘는 1형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부사나 혹은 전명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또 명사인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 명사, 즉 전명구를 뒤에다 또 쓴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문장 구조라면 봐줄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주어, 자동사,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전명구가 붙었다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이 자동사하고 전치사를 하나의 동사인 타동사구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이걸 하나의 동사로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말을 목적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쉬울 겁니다. I sat on the table. 나는 식탁 위에 앉았다. 해석은 쉽죠. 근데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보거나 나는 앉았다 괄호로 묶어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되셨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I agree with Tom. 말이 어렵진 않죠. 해석이요. 나는 탐하고 동의한다. 이거는요. I agree 괄호를 묶어서 with Tom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셔도 돼요. 나는 탐하고 동의한다. agree with. 되셨죠?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wait 다음에는요. 이제 for를 항상 만약에 목적어를 둘 때에는 for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I wait. 나는 기다렸다. time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wait for를 하나의 말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wait는요. 누구를 기다린다라는 말이라서 누구를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영어로 얘를 표시할 때는 wait for Jack 이렇게 쓰잖아. 즉 요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는요 바로 목적어가 안 나오고 전치사를 한번 쓰고서 이렇게 목적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wait 자체는요 자동사입니다. wait 자체는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for 목적격을 쓰게 되죠. for 목적어를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object도요 그냥 반대하다인데 이렇게 보셔서 나는 반대한다 너에게 괄호를 묶어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누구에게 반대한다 이렇게 쓸 때 object to 이 말을 하나의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영어 배울 때 이런 말을 그냥 하나처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이해가 좀 안 됐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도 설명하면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태가 있구나. 상황이 있구나.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이 말 알고 있죠? There is, there are 명사. 그럼 명사가 있다, 혹은 명사들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뭐가 있다. 앞에서부터 there로 시작을 하면, 문장의 시작이 there로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해석 안 하죠? There is a cat in a house. 그러면 집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There is a cat.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요. 뭐뭐가 있다. 이거는요 문장 구조상 1형식이고요 1형식으로서 완전한 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이걸로도 끝이에요, 여러분들. 나 장난감이 있어 이걸로 끝이 날 수 있잖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고? 장난감이 있다고? 되셨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명사 뭐뭐가 있다도 그냥 이 자체로 1형식의 완전한 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을 배울 때 there is, there are 명사 이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1형식은 주어, 동사로도 말이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뒤에 부사나 전면부 이런 게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동사들이 되겠다. 그리고 영어에서 그러한 동사들은 이러한 동사들이 있지만 여기 점점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 동사만이라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 동사 뒤에는 뭐뭐를 자가 안 오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뭐를 자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넣고서 목적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뭐 짧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랬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주어는 뭐뭐 한다 에서 끝이 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면 니네가 1형식이고 1형식 동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형식인가요? 나는 달렸다 운동장에서 엊그제. 그럼 운동장에서 엊그제는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 거고요. 괄호를 묶고 없는 셈 치고 나는 달렸다 이렇게 해서 1형식이구나 라는 것도 아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형식이요. 2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게 되면 거의 2형식이에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 거의 2형식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주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아까 뭐뭐라 그랬죠? 명사하고 형용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보어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주어는 보어이다. 물론 주어는 보어이다 여기서 2형식은 끝나지만 수식어구인 부사나 정명구가 들어가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없는 셈 치시고 주어는 뭐이다 이러면서 딱 이 형식으로 끝나는구나를 또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수식어구는요 있어도 그냥 바로 묻고 날리세요. 너 원래 없어도 되는 애였잖아. 이렇게요. 좋습니다. 주어는 보어이다. 자, 그리고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명사, 형용사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어가 보어의 명사나 형용사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몇 달 한번 들어볼게요. 캔디죠, 캔디. Candy is sweet.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캔디가 달콤한 상태, 캔디가 달콤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동사를 쓰면 이 형식인데 그 외에도 주어가 이 상태이다 혹은 주어가 이 상태처럼 보인다, 주어가 이 상태가 된다 이런 이 형식의 다양한 동사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동사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 감각동사나 이 상태 동사들도 이 형식 동사로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감각동사는요 주어 look, 주어 appear, 주어 seem. 그러면 주어가 보어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주어가 보어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본다가 아니라 주어가 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따가 look 써보세요. Candy looks sweet. 캔디가 달콤해 보인다. Candy appears sweet. 캔디가 또 달콤해 보인다. 주어 seems sweet. 또 이것도 캔디가 달콤해 보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캔디가 달콤한 이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feel. 이것도요, 주어가 어떤 느낌이 난다. 주어 taste 그러면 주어가 어떤 맛이 난다. 주어 sound 그러면 주어가 무슨 소리가 난다. 주어 smells, 보어 그러면 주어가 보어의 냄새가 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느낌이 난다, 맛이 난다, 어떤 소리가 난다, 주어가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도요. Candy feels sweet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캔디가 달콤한 맛이 나네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캔디가 달콤한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따가 smells 이런 말을 또 써보세요. 그럼 사탕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다 맞게 되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뭐 이게 바로 이 형식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look, appear, seem, feel, taste, sound, smell 다음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어가요. 그쵸? 그래야지 주어가 보어이다 혹은 주어가 보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 거고요. 그 뒤에는 뭘 쓴다 그랬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감각동사들 뒤에는요 바로 뒤에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쓸 때에는 like를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용사를 쓸 때에는 그냥 candy feels sweet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명사를 보어 자리에 쓰기 위해서는 like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주어는 명사처럼, 명사 같은 느낌이 난다,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시가 나오고 있죠. looks를 썼어요. 그러면 주어가 뭐를 본다가 아니라 주어가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고 이제 보어를 써야 되는데 보어가 명사죠. 그럴 때는 like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야지 그는 영화배우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형식이 역시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요. 주어가 어떠한 상태가 되다 라는 뭐뭐가 되다는 become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become 외에도요. 주어 turn, 주어 go, 주어 run, 주어 fall, 주어 grow, 주어 get 그 다음에 형용사가 쓰여져 있으면 이게 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I become angry.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I become angry. 그럼 나는 화난 상태가 되었다. 화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I turned angry. 이렇게 써도 나는 화났다. 이런 뜻이고요. I went angry. 이렇게 써도 나는 화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run angry. 이렇게 써도 나는 화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주어 이러한 동사, 형용사를 쓰게 되면
주어 그러한 동사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 형식이 되는 거고요. 주어가 이 상태이다, 이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고, 형용사 이렇게 쓰면 얘를 달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요. 달린다, 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가 이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I get angry 이것도요. 나는 화가 난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 stay, remain, keep 형용사 이렇게 쓰면 주어가 유지한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다 갖다 썼을 때 말이 되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candy, stays, sweet 이렇게 쓰면 무슨 말입니까? 사탕이 달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탕은 달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탕이 달콤한 상태 계속 유지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ng sounds beautiful. 그러면 그 노래는 들린다, 아름다운 상태로 들린다. 그러니까 노래가 아름다운 상태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 해석으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형식은요 주어가 보어이다, 주어가 보어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가 보어이다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 am a boy 그러면은 나는 남자, I am sick, I am tall 그러면 나는 큰, 나는 아픈 그러한 상태임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은요. 자 그래서 노래가 들리는데 아름다운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sound 그 다음에 형용사를 씀으로써 이 형식 문장을 성립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nne is singing songs. 그러면 이거는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ne은 노래하는 중입니다. 노래를. 그러니까 Anne은 부르는 중입니다. 노래를. 목적어가 다 나왔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요 이 형식이 아니고 이제 다른 형식일 거고요. 여기 이렇게 부사를 써가지고 애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있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unds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노래가 이런다고 이러한 상태라고. 근데 부사를 쓸 때는 부사는 뭐 꾸며준다 그랬습니까? 일반 동사는 문장 수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는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어떻게 불러요? 아름답게 노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헷갈리면은 이 문장을 그냥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너무 처음에 형식을 듣는 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동사까지 끝이 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형식 동사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비동사, look, appear, see, feel, taste, sound, smell, become, turn, go, run, fall, grow, get, stay, remain, keep 이 다예요. 이게 이 형식 동사 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 주어 다음에 이러한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데 물론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쓸 때는 이제 like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 동사 뒤에는 명사가 잘 안 오고 형용사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동사 뒤에 형용사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이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이 상태 혹은 주어가 이 특성,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형식은요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자동사겠네. 그러면요 2형식은요 이거 자동사냐 타동사냐 물어보면 어때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 나온 게 아니고 보어라는 게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도 역시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타동사가 아니라 얘도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1, 2, 3, 4, 5형식이 있죠. 그리고 그 형식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바로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다.
그쵸? 이것도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보어, 즉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주어가 보어이다를 나타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나왔어. 그럼 얘도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죠.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을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1형식하고 2형식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애입니다. 나중에 수동태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수동태. 수동태 혹시 알고 있나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서 막 이렇게 BPP 쓰는 것이 수동태죠. 근데 1형식하고 2형식은요,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걔를 앞으로 둬서 쓰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의 동사들은 자동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을 가지고서 수동태, BPP, 그리고 그냥 뭐뭐 되어지는에 해당하는 PP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동의 PP 쓸 수 없다. 그래서 자동사는요, 수동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의 이런 문법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1형식, 2형식,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좀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것까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형식, 2형식이고 이제 3형식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 1탄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형식은요, 되게 많은 영어 문장들이 3형식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말인즉슨 되게 많은 동사들이 3형식을 구성하는 동사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3형식은요, 주어, 일반 동사, 그래서 주어는 한다, 그 다음에 뭐를, 이 목적어까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수식어구가 나올 수 있어요. 부사나 전면구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도 문장 이 형식을 따질 때에는 이 수식어구는 그냥 괄호를 묶으시고요. 뭐는 한다, 뭐를 3형식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형식에는 이런 동사들, 그리고 2형식에는 이런 동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형식은요,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이 다 3형식입니다. 나는 먹었어. 뭐를, 짜장면을, 뭐뭐를 자가 필요하죠. 나는 만들었어. 나 만드는 중이야. 나 만들어. 뭐를 자가 또 필요하죠. 그쵸, 여러분? 장난감을 만들어, 아니면 뭐 나만의 책을 만들어, 남자친구를 만들어, 여자친구 만들어, 이게 필요하죠. 이것도요, 난 사랑해. 끝날 수가 없죠. 누구를 사랑해, 뭐를 사랑해, 이게 필요하죠. 난 사랑해, 뭐 고양이들을, 동물들을. 그 다음에 이것도요, I want. 나는 원해. 끝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해 집을, 자동차를, 남자친구를, 돈을, 이런 식이 된다면 평화를, 이게 뭐뭐를 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얘네 뒤에는 항상 명사인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게 또 명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라는 거.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사들이 3형식 동사들이겠다. 되셨죠? 자, 근데 3형식 동사를 배울 때 아마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주의해야 될 3형식 동사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뭐 나와야 된다고? 목적어가 바로 튀어나와야지 맞는 거라고요. 나는 한다, 뭐를,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전치사를 쓰게 됐을 때에는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는 게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면 1형식 동사들을 가지고서 목적어를 넣을 때 이 전치사를 넣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앉았다, 의자 위에, 식탁 위에. 에? 나는 동의한다, 탐에게 동의한다, 탐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with 탐 썼죠? 이거는요, 그냥 I agree, 탐 이렇게 쓰면 틀려요. I sat the table 이렇게 쓰면 틀리고, I waited Jack 이렇게 쓰면 틀리고, I object you 쓰면 틀리죠, 여러분들? 왜? 얘네들은 1형식 동사니까 주어, 동사로서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목적어를 굳이 넣고 싶으면 전치사를 넣는 것이 맞아요, 1형식 동사들은.
근데 삼형식 동사는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오죠. 이 사이에 전치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전치사를 넣으면 마치 얘를 일형식 동사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삼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다음에 그냥 목적어가 오는 거랬지. 그러면 그 사이에 전치사 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enter. 어떻습니까? 나는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 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 쓰고 싶죠? 그쵸? 그래서 I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쓰고 싶죠? 근데 into 쓰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enter는 어디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일 것 같아서 막 전치사를 쓰고 싶은데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법을 배우는 거잖아. 영어에서 enter는요, 삼형식의 타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enter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쳐도 enter 다음에 그냥 그 들어가는 장소를 명사로 바로 두셔야 됩니다. I entered the room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rry with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비아 선생님하고 결혼했어. I married with 실비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 왜 안 돼? 영어에서 marry는 삼형식의 타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전치사 쓰면 안 되고. 그래서 I married Sylvia 이렇게 써야지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해석이 막 되게 자연스러우니까 with 막 써 있어도 틀린 거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얘도요. 그 다음에 attend는 조금 골 때린 게 있어요. attend 뜻이 두 개거든요. 참석하다 라는 것도 있고 attention 그럼 뭡니까? 주목 이런 뜻도 있죠. 주목하다, 집중하다. 그래서 웃긴 게 어디에 참여하다, 들어가다 라고 할 때는 attend in을 안 씁니다. 그냥 I attend the club 이렇게 쓰거든요. I attend the meeting, I attend the club 이렇게요. in을 안 씁니다. 그럼 난 동아리에 들어갔다, 나는 미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집중하다 일 때는 attend to를 또 써요. 이거를요.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다. I am attending to you.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이때는 또 to를 씁니다. 영어가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나는 아빠를 닮았어. 나 누구하고 닮았어. 한국말로는 누구하고 닮았어.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resemble 다음에 with를 쓰고 싶은데 resemble은 닮다라는 말이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resemble이 또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어 쓰셔야 됩니다. I resemble my dad. 나는 아빠를 닮았어. 그냥 이렇게 써야 됩니다. I resemble with my da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그러니까 대해서 이 막 about을 넣고 싶잖아. 근데 about을 넣으면 안 되죠. 왜요? mention이나 discuss는요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니까요. 이번에 수일고등학교 1학년에 시험에 discuss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왔어요. discuss about 목적어 이렇게 썼을 때 discuss about을 쓰면 안 되죠. about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했다. about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아니라 그래요? 아니 한국말로는 맞는데 영어로 얘네의 분류는 삼형식 타동사라니까.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 뒤에 전치사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we discussed the topic.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We discussed the topic.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proach도 어디에 다가가다, 어디에 그러니까 to를 쓸 것 같은데 안 쓰고요. reach도 어디에 도달하다, to 쓸 것 같은데 안 씁니다. 그리고요, survive도요, 어디에서부터 살아남았다. 나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이렇게 쓰니까 사고에서, 거기에서부터 살아남았다고 from을 쓸 것 같은데 얘도 타동사니까는 from을 안 쓰고 그냥 어디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바로 씁니다. He survived from the accident. 뭔가 해석해보면 되게 그럴싸하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survive는요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니까 from을 쓰면 되려 틀려버리게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물론 배우다 보면 얘네보다 좀 더 있긴 한데 대부분 얘네를 가지고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뜻도 만약에 모른다면 다 찾아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1, 2 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1, 2 형식을 만들어내는 동사들은 자동사였다. 근데 3형식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목적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는 그러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3형식 배우고 나중에 4형식, 5형식도 보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 4, 5형식에 쓰이는 그러한 동사들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일단은 이렇게 형식의 개요와 1형식부터 3형식까지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녕.